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이 모자를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4월 총선 때 2번 기호가 달린 모자를 쓰고 선거 운동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분간은 선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저희 당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2번 적힌 모자를 제가 들고 나왔느냐?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2번 기호를 달고 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물론 하지 않고 저희 김문수 후보로 대선을 그대로 치르면 2번 김문수 후보 이렇게 될 겁니다. 1번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을 보면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있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대선 경선에 나온 대부분의 후보들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저희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의를 했고 경선이 끝나면 곧바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또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소신 있고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그 인생을 보면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죠.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도 김문수 후보를 우리 대선 후보로 뽑았던 것이고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혀 없었던 단일화라는 문제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최종 후보로 가자는 공감대는 경선 과정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가운데 김문수 후보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당에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 당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게 이번 주말 그러니까 11일, 12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인데 12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김문수 후보는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받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5번, 6번, 7번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가 되면 그냥 2번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해서 후보가 되면 바로 이 2번의 기호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님의 기호로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 기호 2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도 그 시간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후보가 없어집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누구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냥 무소속 후보의 이름 가지고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단일화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 단일화 반드시 늦어도 11일 전까지는 매듭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1일, 12일 날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 후보 단일화가 돼야지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되면 입당을 해서 2번의 기호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너무나 많은 서로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치에 대해서 개싸움이라는 말 하시는 분 있죠?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또 규칙도 없고 그게 개싸움 아닙니까? 정치가 개싸움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쟁취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체가 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단일화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고 나서 아름답게 치러지는 선거가 아닙니다.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시켜서 거의 독재 정권 직전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렸다시피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장악이 되면 사법부도 자연스럽게 저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미 5월 15일로 잡혀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 유죄가 확실한 사건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15일로 잡아놨다가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던 재판 중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법안 곧바로 통과될 겁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세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잘못된 법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당 소속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다시 국회로 들어오면 저희가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이걸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막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 18일 재판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법 통과시킬 겁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가 있는데 오늘 통과시키려고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대선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당 지도부가 압박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이 붉은 마음 단 하나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은 뭉쳐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사람은 한덕수 총리다. 모든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이 끝나면 당연히 외부의 후보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것을 저희 이번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이렇게 단일화에 미온적으로 나오시면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벌써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님이 만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로 국가와 나라를 위한 두 분의 큰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대의를 위해서 좀 참아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휴대전화로도 투표 중단하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왜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생각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당 지도부가 후보를 압박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 후보 압박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해달라는 것 다 해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목표는 단일화가 최종 목표는 아니죠.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 지지층을 하나로 묶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없다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안 서두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2번 기호를 달고 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서로 이익을 가지고 다투다가 민주당에게 정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당 지도부 다 사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김문수 후보께서. 그러나 지금 이 당 지도부는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사리사욕도 없이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만을 준비해온 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후보 혼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이 다 나서야 됩니다. 저희 당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든 지역구에 있는 저희 지지자들, 시구 의원님들, 그리고 핵심적인 저희 당원님들이 선거운동 나서지 않습니까? 선거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조직합니까? 저희 당 사무처가 조직하고 그 당 사무처는 당 지도부가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당 지도부와 후보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이간질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무슨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옆에서 들어보지만 이 두 사람이 내각제 하자고 한 말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내각제 하자고요?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입니다. 그 안이 헌정의 정대철 회장과의 만남에서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한덕수 후보가 내각제를 합니까?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내각제라는 정치 체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단일화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한덕수 후보가 내각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지도부가 후보를 무시했다, 홀대했다, 후보를 바꾸려고 한다,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경선 끝나자마자 단일화를 압박했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사무총장을 임명해 주지 않았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와 당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한 달 뒤에 저희는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론을 가지고 저희 당이 또 분열하겠죠. 그 분열을 바라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분열을 바라는 세력들이 바로 지금 이런 말들을 지어내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을 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도 이겨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에게 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번 대선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고,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 나가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